자, 가볼게요. 우리 오늘부터 이중진도예요. 앞에는 평면좌표 저랑 도형 파트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선생님이 들어와서 집합부터 나간다. 그래서 방학 전까지는 이중으로 진도를 나가다가 방학 들어가면 이제 공수2 대수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좀 초반에 많을 겁니다. 왜냐면 1교시 숙제랑 2교시 숙제가 동시에 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랑 개념집으로 먼저 개념을 나가고요. 유형집은 대부분 숙제일 거니까 숙제로는 항상 유형집이 나가고 개념집은 저랑 하지 않은 문제들은 다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대부분 개념집에서 밑에 확인 문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제가 풀 거니까 개념집은 숙제 많아야 꼴랑 한 15문제밖에 안 될 거고요. 거의 유형집에서 숙제가 많이 나갈 거고 응용반은 응용반답게 어쨌든 좀 추가적인 문제가 더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선생님이 파일을 샀어요. 30 파일. 그렇게 있잖아. 3가지 구멍을 뚫어줘서 주는 거 30 파일.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뭘 모으냐면 선생님이 웬만하면 프린트로 주는 과제물, 방탈출들을 이제 좀 모으려고. 그래서 모아서 너네들 맨날 가방 열면 프린트는 있는데 숙제는 안 갖고 왔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프린트도 항상 제가 구멍 뚫어서 줄 테니까 받으는 즉시 열어서 넣고 거기서 풀어오고. 그래서 조금 성취도 좀 한번 봅시다. 이 새끼 맨날 용지를 모으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말해. 선생님이 용지 좀 모아서 도움을 줄게. 폐지라든가 이런 거 줄 테니까 제발 숙제를 갖고 가면 갖고 왔으면 좋겠어. 갖고만이라도 와,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얘들아. 우리 용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제 좀 숙제를 모으려고 선생님 파일 하나씩 줄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평면좌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면좌표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D랑 2D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3D에서 살잖아요. 그치? 우리는 3D에서 사는데 3D는 우린 수학에서 언제 배우냐면 기하 파트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3D까지 배울 거고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린 대부분 1D랑 2D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1D는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 가장 단순한 1D죠. 그래서 하나의 선 위에서 가운데 0을 잡고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잡아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바로 1D. 그리고 2D는 여기서 이제 축이 하나 더 늘어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이다 라고 하면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2D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하 파트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X축, Y축, Z축 해가지고 3D 공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신기하게 결국에 1D랑 2D를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단지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또 불구하고 공식은 대부분 1D랑 2D 걸 갖다 쓰기 때문에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은 이쪽 도형 파트를 조금 빠삭히 하고 가면 2학년 1학기 때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우리가 진짜 배우는 이제 1D랑 2D를 배워보자 이거야. 자, 그럼 1D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너무 초등학교식 풀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1D는 뭘 배우냐면 말 그대로 A라는 점이 X좌표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점이 Y좌표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뭐? X랑 Y가 불분명해. 뭐가? 부호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수직선을 주고 이 오른쪽을 플러스 2, 왼쪽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 2와 마3 사이 간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서 2에서 빼기 3 해서 5 차이 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지금 X와 Y는 부호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서 어디 누가 더 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X가 더 클 때, Y가 더 클 때 이걸 나눠서 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X랑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우린 결국 그 간격이라는 건 아무 좌표에서 아무 좌표를 뺀 다음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는 그 두 점 사이에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거리 영어로 뭐죠? 디스턴스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와서 이제부터 모든 거리들은 다 D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수학도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우리 아시다시피 대문자들은 대부분 언제 써요?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해 봤을 때 대문자들은 첫 번째 점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점 A, 점 B. 그리고 또 집합 A 집합, B 집합 이런 거 나타낼 때, 그리고 각도 각 A, 각 B 이런 거 쓸 때 대부분 대문자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문자 쓰는 경우도 있죠. A, B, C. 소문자는 주로 언제 쓰죠? 첫 번째는 길이 나타낼 때. 그래서 삼각형 길이 나타낼 때 대부분 소문자 많이 나타냈죠. 그리고 성분, 원소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우리가 대부분 소문자들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바로 소문자 D는 이제부터 거리를 뜻하고, 대문자 D는 조금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대부분 대문자 D는 점일 수도 있지만 또 그치 판별식도 가끔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걸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1D에서는 두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알아서 양수가 나올 거니까 거리가 구해지는데, 이제 이걸 2D로 한번 확장시켜 보자 이거야. 자, 2D로 확장시켜 보면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갖고 나와서 그려줄게. X축, Y축 이쪽으로 갖고 나와서 풀어보면, 자, 여기에 A좌표가 있고 여기 B좌표가 있다 이거야. 자, 얘를 A, B라고 하고 얘를 C, D라고 했을 때 우리 요 사이 거리 좀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냥 단수 무식하게 또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거리를 구하는 데는 뭐가 쓰인다? 피타고라스가 쓰이더라 라는 거야. 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을 C라고 하면 이 C점은 우선 첫 번째 B점과 X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C, C좌표는 A의 Y좌표랑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B라고 둘 수 있다야. 그럼 우리는 이제 AC 사이 거리, BC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AC 사이 거리는 Y좌표가 똑같으니까 C에서 A를 뺀 거, B좌표와 C좌표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거리는 Y좌표의 차다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거 갖다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바로 A, B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곱한 것은 왜? 피타고라스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더하기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A, B의 제곱은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요, 우리 거리는 루트로 씌우잖아요. 그치? 근데 루트로 씌우면 뿔마 중에 뭐가 답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 사이 거리는 루트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 C 빼기 A가 두 점의 X 좌표의 차를 의미하고, D 빼기 B도 B좌표와 C, A좌표의 Y좌표의 차랑 똑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타고라 쓰지 않고도 두 점을 알려줬을 때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합의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부터는 소문자 D라고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책 내용 8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쭉 넘어가서 필수형 2번으로 한번 가볼게. 필수형 10쪽 한번 가볼게. 언니, 그러면 이제 요 좌표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점과 점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으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조금 파생된 문제 유형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야. 야, 너네 A점이 여기 있어, B점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하나의 점을 선택할 건데, 첫 번째 그 점이 X축 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하나 점 또 선택할 건데 이번에 Y축 위에 있다.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아무 직선이나 던져줘. 아무 직선이나 던져주고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야. 여기 A, B, C, D, E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유형. 아마 학교 시험에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A, B는 고정인데 첫 번째는 AC 거리랑 BC 사이 거리가 같게 되는 이 C좌표 좀 찾아줘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좌표랑 D좌표, A좌표랑 D좌표와 D좌표와 B좌표 사이 거리가 똑같게 나오는 Y좌표를 찾아줘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이 위에 점 E점이 있을 때 A좌표와 E좌표, B좌표와 E좌표 사이 거리가 같게 되는 E좌표를 찾아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뭔가 X축, Y축 직선이 있으니까 풀이가 다 다를 것 같지만 신기하게 이 1, 2, 3번 유형은 모두 다 풀이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1번 X축에 있으면 얘들아 Y좌표가 어떻게 했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1번 유형일 때 C좌표를 K, 0이라고 잡으면 되고, 2번 만약에 Y축에 있으면 무슨 좌표가 0이야? X좌표. 그래서 D좌표는 0, K라고 잡으면 되고, 이제 요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3번은 요 직선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럼 직선 위에 있으면 얘는 몇 몇이라고 나와야 돼요? 뭐 M, N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수학은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연산이라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이게 모르는 문자를 두 개를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만 표현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면 이 점은 어떻게 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냐? P, Q가 아니라 P는 맞아. P는 맞지만 P를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MP 더하기 N이라고 두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 선생님 여기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은데요? 시험에서는 M값과 N값은 줄 거니까 모르는 문자는 P값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선 K, 여기선 P 말고는 모르는 문자가 없으니까 모두 다 식은 한 개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좌표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연습은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풀이는 똑같다라고 그랬는데 왜 풀이가 똑같냐? 점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두는 점의 값이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지, 사실상 A 어떤 점까지의 거리와 B 그리고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두면 다 모든 문제는 풀린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밑에 확인 유제 4번 4번 보시면 A는 5,3 B는 1,1이라고 나왔어. 근데 같은 거리에 있는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하필 어디 위에 있대? Y는 2x 플러스 1 위에 P점이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그냥 대충 이 문제를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5,3이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1,1이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Y는 2x 플러스 1이면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랬을 때 요 위에 점식은 P를 잡았을 때 BP 사이 거리와 AP 사이 거리가 같게 되는 저 P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요 P점을 K, M, N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럼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 P점은 K, 그 K를 여기다 넣은 2K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모르는 문자도 하나니까 식도 하나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AP 사이 거리와 BP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 거리에는 어차피 마지막에 다 뭐를 씌워주지? 루트지. 근데 양쪽 다 루트가 있을 땐 뭐 할 수 있지? 제곱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 여기다 미리 제곱을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 미로야. 알았지? 자, 그럼 시작할게. 자, AP 사이 거리는 K-5의 제곱. 자, 조심하세요. 2K 플러스 1에서 마삼 빼니까 2K 플러스 4의 제곱은, 자, 이제 BP 사이 거리 구할게. BP K-1의 제곱 더하기 2K의 전체 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요거 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는 거예요?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청개구리만 아니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K 빼기 5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마3 빼기 얘라고 하지만 않으면 돼요. 물론 값은 똑같이 나오는 게 맞지만 그래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기로 했으면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근데 뒤에서 앞에 거 빼는데 Y좌표는 앞에서 뒤에 거 뺀다. 요런 짓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건 계산만 할 건데 잘 봐봐. K제곱 4K제곱 K제곱 4K제곱은 어차피 날라가요. 자, 그럼 물어볼게. 왜 여기선 꼭 이 차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모르는 문자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K제곱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K니까 6K가 나올 거고,
25 더하기 16. 그럼 뭐 나와? 41은 마이너스 2K 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1밖에 없더라. 그럼 넘어가서 8K는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서 K 값은 뭐다? 마이너스 5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좌표는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이었다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문제가 뭘 구하랬어? 그때 P의 좌표 구하래. 그럼 저 좌표를 그냥 답을 말하면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어떤 거야? 미안. 마이너스 10이었지? 지환이가 맞출 때도 있다, 야. 얘들 항상 뻘소리만 하는 애는 아니었다, 다행히도.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들아, 그냥 잠깐만 넘어가지 말고. 필수예제 2번 보면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3번도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그러면은 마음대로 두는 게 아니라 K, 0, 0, K 이렇게 두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필수예제 3번에 별표 치세요. 이거 꼭 내거든요. 이게 꼭 내요, 꼭. 왠지 아세요? 이게요, 1학기 범위랑 똑같아요. 1학기 범위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서 애들이 좀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풀이가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앞에 있는 필수예제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 필수예제 2번이랑 필수예제 3번은요, 풀이가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K값이 이쁘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 요 마지막에 가면 K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K에 관한 2차식, 거리니까. 그럼 그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유형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막상 문제 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질 거야. 자, 필수예제 3번에 제가 뭐 풀 거냐면 밑에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자, 5번 봐봐. 자, 일단은 A는 마 3,1이에요. 그리고 B는 1,4입니다. 예완아, 무슨 축 위에 있대요? P점이? X축. 그럼 우리는 P점을 어떻게 둬야 되죠? K, 0이라고 둬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뜬금없이 AP 사이 거리의 제곱과 BP 사이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아까처럼 둘이 같다고 둬야 넘어갔고 2차가 사라질 텐데 얘는 그냥 얘네들을 생짜 더해버렸으니까 쟤는 K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진짜 식을 한번 써볼게. 식 써보면 K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은 1 더하기 앞에가 AP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BP 거리 구할게요. K-1의 제곱 더하기 16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빨리 계산해보면 2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2K 플러스 4K 9 더하기 1, 10에다가 1 더하기 17, 그러니까 27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왜? 17 더하기 10이잖아. 그럼 27. 왜? 문제 있어요? 없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무슨 값 찾아달래요? 최. 왜? 뭐 문제 있어? 빨리 뭐 계산 실수했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세요? 자, 그럼 결국 얘 최소값 찾으려면 얘를 무슨 식으로 고쳐야 돼? 그럼 갑자기 1학기 범위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겠니? 안 내지. 학교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아? 어떻게 살짝 변형하면 애들이 무조건 답으로 말하는 걸 싹 틀리게 할 수 있어. 애들 대부분 있잖아. 미루 같은 애들은 이제 이거 최소값 찾으라 그러면 미루야 너 뭐 할 거야? 완전제곱식 고치겠지? 그래서 완전제곱식 미루는 이제 고칠 거야. 2로 묶으면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1 더하기 2니까 여기 25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축이 마이너스 1,25를 갖는 거리를 뜻하는 식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거리들은 언제 최소값을 갖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5를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게 없어. 정답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물어볼 수 있어. 최소값 구해. 그럼 25라고 말하면 돼. 이해 가십니까? 왜? 이거의 최소값은 25가 나올 거니까. 근데 그때 X값도 구해봐. K값. 그럼 K는 마이너스 1일 때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럼 그때 좌표 구해봐. 그럼 P좌표는 마일, 0이요. 라고 말하면 되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내고 싶으면 진짜 하찮은 거 딱 하나만 수정하면 바로 애들이 답을 틀릴 거야.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시 2차 함수에서요, 무조건 꼭지점의 최소값이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왜? 뭐를 줘버리면? 범위를 줘버리면.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 있었잖아. 갑자기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 P탄 해놓고 맨 마지막에 단 P점은 3, 4분면 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빨리 읽다 보면 넘어간다고. 선생님 3, 4분면 위의 점이다. 우리 3, 4분면이면 사실상 X자 아니다. 얘는 어차피 축에 있으니까 좀 말은 안 되지만 K, 몇이라고 뒀을 때 예를 들어서 3, 4분면 위에 있으면 사실상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모여야 돼. 음수 나와야겠지.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P좌표의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다 음수니까 혹시 여기서 나온 값이 X좌표가 0보다 작다도 필요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Y좌표도 0보다 작다를 다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범위까지 주어지면 최소값이 꼭 꼭지점이 아니라 문제에서 찾아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확인 유제 5번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필수 예제 4번은 이거 굳이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맞는데 어제 PM반 애들을 이거를 내가 솔직하게 좀 쉽다고 하고 넘어갔거든. 그랬더니 방탈출해서 18명 중에 16명이 틀렸어요. 한 번에 맞은 애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찮게 틀렸어요. 너무 하찮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서술형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 모양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정삼각형 있죠. 흔히 진짜 많이 보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직각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치? 얘네 둘이 합쳐진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예각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뭐 둔각도 써줄까? 둔각도 있을 거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요거 각각 하나씩은 잘 알지만 이 안에서 방금 말했듯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치? 이런 건 두 개가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답을 어떻게 쓰냐면 이등변 삼각형 따로 쓰고 직각 삼각형을 따로 써요. 여러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하나의 삼각형 안에 다 나타나는 성질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봤다 그래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랑 같아. 그럼 물어볼게. 얘를 답을 어떻게 적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다 써야 되거든? 근데 답을 다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 그 말 뜻은 좀 웃겨.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보면 따로따로 쓰더라고. 여기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랑 또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적으면 얘들아 답이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요럴 때도 또 성립한다라는 거고 직각 삼각형은 요럴 때도 성립한다라고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생기지. 이 그림 갖다 얘네 둘을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하나의 삼각형 안에 다 보이는 걸 답을 혼합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형 4번 한번 가볼게. 책 있어? 없어? 예제 4번 가볼게. 자, 우리 응용반이라면 제가 했으면 하는 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유제 4번 한번 봐볼까? 유형 4번. 자, 이거 응용반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유제 4번 자체가 뭐냐면 점 3개를 줘요. A점, B점, C점. 그래놓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게?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대부분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 풀어봐도 이 유형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A, B 사이 거리 구해보고 B, C 사이 거리 구해보고 A, C 사이 거리 구해볼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얘네 둘이 같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근데 또 세 변이 같아요. 그럼 정삼각형이네요. 선생님 이거 제곱은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직각삼각형이겠네요. 아니면 이등변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제곱한 거 얘를 제곱한 거 얘를 제곱한 거 했을 때 얘가 더 커요.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 그럼 얘는 둔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등등등. 그래서 대부분 A, B 사이 거리 구하고 B, C 사이 거리 구하고 A, C 사이 거리 구해서 여러분들은 얘 갖다가 이제 삼각형 모양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응용반이 됐든 개념반이 됐든 발전반이 됐든 틀리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발전하고 응용 정도 되시는 친구들은 A, B, B, C, A, C를 구하기 전에 먼저 좀 하나만 먼저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혹시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혹시 직선끼리 서로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이죠.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럼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A, B, B, C, A, C 거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응용반 애들은 응용반이랑 발전반 애들은 부탁인데 A, B 기울기, A, C 기울기, B, C 기울기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구하는 건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기울기가 뭡니까?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제 하나로 해볼까? 내가 7번 갖다 가볼게. A가 2,1이야. 그리고 B가 1,-1이야. 그리고 C가 3,1이야. 마이너스. 그럼 나 같으면 빨리 A, B 기울기 찾으려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냐? 여기서 여기 가려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2. 얘 기울기 구해볼게. 1분의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얘네들이 기울기 구해볼게. 2분의 0. 0 나와. 얘들아, 이거 좀 문제 있지?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 사실상 얘랑 얘랑은 벌써 뭐야? Y좌표가 똑같은 거야. 근데 물어볼 거 있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일단 보기에서 직각이란 말은 다 빠지면 돼. 그래서 보기에서 일단 찍더라도 직각이 들어간 거에서만 찍지 말라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찍을 때도 삼각형 결정 문제 쉬운데 틀리는 애들 보면 왜 기울기도 안 구해놓고 뜬금없이 직각 들어간 걸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직각이 들어가면 안 돼. 왜?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자, 이제 이부터는 그냥 바로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길이 한번 찾아볼게. A, B 길이 구해보자. 구할게 그냥. 자, 좌표로 먼저 나타내볼까? 여러분들? 얘는 좀 특수성이 있는 문제니까. 왜? 똑같거든. Y좌표가. 자, 가볼게. 3, 마이너스 1. C. 1, 마이너스 1. 얘랑 똑같아. 이렇게 평행해. 그리고 마지막 2, 1.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럼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보여요. 왜? 얘 자체가 지금 아까 뭐였지? 얘가 1. 그리고 얘가 뭐였지? 3. 얘와 얘 딱 정중한 뭐야? 오케이. 그럼 얘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바로 나오겠지. 이등변인데 이제 이쪽과 이쪽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꼭 써줘야 돼. 어제도 또 뭐가 있었냐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 써오고 끝났어. 그러면 안 돼.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디랑 어디가 길이가 같은지 이런 조건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얘가 B점이고, 아이고 미안. 얘가 A점이고, 얘가 C점이고, 얘가 B점이니까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을 말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또 뭐 길이를 구했더니 또 다 같아. 그땐 또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넘어가 볼게. 자, 빗변이 아니라 이제 길이가 이등변을 빗변이라는 게 없어요. 이등변은 무조건 어디랑 어디가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럼 미리 구해보면 얘가 해보자. 그냥 얘가 3,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좌표도 다 쓸게. 그리고 얘가 지금 1, 1. 지환아, 요 사이 거리 뭐나? 요 사이 BC는 2. 너무 이쁘지? 그리고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해볼까? 1 더하기 4니까 루트 5. 그럼 여기도 루트 5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가?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쵸. 어디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은 어디를 빗변으로 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무조건 다 써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아셨죠?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각도를 쓸 거면 각을 쓰든가, 그 각의 맞은편이 빗변이잖아. 무조건 90도인 그 빗변을 쓰던가. 이런 거 다 쓰면 안 돼. 또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 직각 이등변이야. 여기가 B야. 그럼 자, 이거 답은 여러 개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답이고 AC를 B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근데 또 자기간에 겁나니까 다 쓰는 애도 있어. 각 B가 90도이고 B변이 A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틀린 건 아닌데 이건 계속 중복해서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만 적어도 돼. 각을 걸고 넘어지던가 B변을 걸고 넘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걸고 넘어지면 되고 직각만 쓰면 돼. 이등변이랑. 아셨죠? 자, 발전 예제 5번 한번 가볼게. 와, 이게 문제야. 여기 한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치세요. 그랬더니 또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치고 있는 새끼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합리율 같은 애들은 그럴까? 그럼 또 이따 들고 가서 선생님 제 문제집 보실래요? 2시간 동안 쳤어요. 막 이러면서. 자, 이제 이게 문제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중앙여고를 하잖아요. 혼자. 중앙여고 2학년을 제가 혼자 담당하고 있거든. 근데 중앙여고가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삼각함수 배우셨죠? 삼각함수에서 두 번째 소단원 이름이 뭐죠? 삼각함수, 그 다음 삼각함수, 삼각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삼각 법칙. 근데 이 삼각 법칙이 지금 요 문제,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도형 파트의 90%를 다 갖다 씁니다. 저 얼마 전에 중앙여고 할 때 너네 1학년 때 요거 배웠잖아 하면서 시작했던 문제거든. 자, 이게 바로 수학자 이름을 딴, 수학자 이름 몰라도 돼. 파푸스의 중선정리입니다.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중선정리만 외우셔도 돼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고요. 선이 그냥 선이에요. 그럼 도대체 중선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BC가. 요럴 때 요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선을 그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선을 그었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해요. 그럼 얘를 M이라고 둬볼게. 자, 그러면 이건 공식이 하나 통합니다. 무슨 공식이 통하냐? 자, 이건 공식 암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증명이 있잖아요. 막 멋있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좌표 갖다 증명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X축, Y축으로 갖다 놔요. 이렇게. 그래서 B를 원점 두고 얘를 한 EC,0이라고 놔서 여길 C,0이라고 놔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A, B라고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로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길이를 구해서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증명이 노가다니까 증명 따윈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공식을 암기하라는 거야. 자, 갈게. 파푸스 중선 정리의 공식은 첫 번째 AB 제곱 더하기 AC 거리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AM 거리의 제곱 더하기 BM 거리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파푸스의 중선정리 공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이제 이걸로 나타내 줄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와 같다. 결국 사용되는 변은 저렇게 4개만 쓰여요. 선생님 그러면 BM 대신에 CM 갖다 써도 되나? 상관없죠. 어차피 길이가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뭐다? 진짜로 AB 거리 구해요. 그냥 얘가 AB 거리 구하면 뭐 나와요? 0,0이랑 AB 사이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AC 거리 제곱 구하면 A-E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AM 거리 구해볼까요?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BM제곱은 C제곱. 그래서 얘네 둘이 식이 같다 항등식으로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하고 전개해서 갖다 두면 다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증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길이를 사용할 거냐를 보셔야 돼요. 양쪽 길이의 제곱의 합은 가운데 길이와 밑변의 절반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그럼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요, 얘들아, 인간적으로 별표가 4개 쓰이지. 근데 그 중에 3개를 주고 하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3개 갖다가 나머지 하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구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탑으로 많이 구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길이는 줘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BC 길이 전체를 줘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당황해. 나 파푸스의 중선 정리 써야 되는데 그 중선이니까 BC 길이를 주면 절반만 쓰면 되겠죠.
대부분 요 두 개의 얘 주고 얘 구하라고 하던가 얘 두 개의 얘 주고 얘 구하라고 하던가 결국 이 공식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어떤 바보가 이걸 공식을 못 외우고 이걸 틀립니까? 라고 하면 공식을 틀리진 않고요. 얘랑 너무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림도 똑같이 그릴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릴 거야. 자,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 저 그림 똑같죠? 자,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또 선 그을 거예요. 자,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일단 첫 번째, 얘는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간 것 같아. 근데 얘는 딱 봐도 여기랑 여기 거리랑 여기랑 여기 거리가 살짝 달라. 맞아, 저도 다르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는 어디가 같죠? 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2등분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 바로 각의 2등분 법칙이다. 2등분선. 각의 2등분선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디를 2등분했냐가 중요해. 선을 2등분했냐? 각을 2등분했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여기다가 파푸스 중선 정리 공식 써오고요. 여기다가 각의 2등분선 법칙을 써갖고 와요. 왜? 그림이 너무 비슷하거든. 그리고 뜻은 필요 없어. 자꾸 이 그림만 외운 거야. 그림만. 안 된다고. 중선이라는 건 벌써 그 공식을 어디에 쓰는지를 특징을 알려주니까 가운데 중자의 선, 가운데 선을 이었을 때 각을 2등분한 선 했을 때 그럼 선생님 얘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만약에 뭐 D라고 놔볼게. 얘는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 카톡 이모티콘에 어피치 대가리 기억나요? 피치 대가리인가? 피치 대가리 중에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생겼나? 아무튼 피치 대가리 있잖아요. 그 대가리 공식, 대가리랑 모양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붓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좀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냐?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가 각의 2등분선 법칙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 길이 알아야 되죠. 얘 길이 알아야 되죠. 얘 길이 알아야 되죠. 얘 길이 알아야 되면 결국엔 저는 길이를 구하는 문제겠네요. 근데 얘는 좀 쇼킹하게도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10문제 중 10문제가 꼭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신기해요. 10문제 중 10문제는 무조건 D 좌표 구하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례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 A점 알려줘요. B점 알려줘요. C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다 A, B, A, C 거리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D점을 A, B라고 나서 여기 거리 구하고 여기 거리 구해서 이 비례식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비례식 썼다 치자. 자, 여기가 예를 들면 루트 5가 나왔고 여기 루트 10이 나왔다 치자.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2죠. 근데 여기도 그럼 1대 루트 2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를 A, B 잡아서 여기서 여기 사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거리가 1대 루트 2다 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하나. 뭘까요? 자, 모르는 문자 몇 개야? 2개죠. 왜? D좌표를 A, B라고 놨으니까.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당황해요. 그 다음 어떻게 풀죠?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또 선행을 배우면 얘가 꼭 이 공식을 안 쓰고도 구할 수 있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 또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풀이가 길어요. 그래서 전 그걸 비추하고요. 이 D 좌표를 구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좀 이따 배울 테지만 이 D점은요. 요 B점과 C점을 자, 이 길이비가 1대 루트 2라는 건 1대 루트 2거든요. 그럼 혹시 선행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요 D좌표는 B점과 C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루트 2로 뭐 한 거다? 내분한 거다. 그래서 이 D를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좀 이따 내분점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와 각의 2등분선 문제의 차이점, 그림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선이 중선, 가운데다. 각의 2등분은 각을 2등분했다. 그러면 중선 정리는 뭘 물어본다? 길이를 물어보고 각의 2등분선은 D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지금 유형 몇 번? 유형 발전 예제 5번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냥 증명하시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자, 선분의 내분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첫날이다, 첫날. 여러분도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8월달 됐는데 그제서야도 아직도 파푸스의 중선정리가 뭐예요? 이러면 쪽팔리잖아. 그치? 자, 이제 내분점 한번 가볼게. 내분점. 자, 원래 내분점이랑 무슨 점이 있죠? 네, 외분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부터는 외분점을 교육과정 외로 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대부고에서 안 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이대부고는 일단 교육과정 벗어난 거 더럽게 싫어요. 그래갖고 막 저한테 막 케일리 알려줬다고 지랄 노바데바 했잖아요. 그쵸? 문제 빨리 풀면 되는 걸. 그치? 근데 나는 알려줄 거예요. 외분점 공식을. 왜? 남들보단 빨리 풀어야 되잖아. 우리 정도면. 자, 그럼 일단 내분점부터 가볼게. 내분점은 안내자에 나눌 분자의 점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나누는 점 해서 내분점이고요. 외분점은 바깥의자에 나눌 분자의 점 해가지고 외분점이라고 해요. 그럼 먼저 내분점부터 가면 아까 우리 좌표 평면에 1D랑 2D가 있다 그랬으니까 1D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D부터 가면 요렇게 수직선이 있었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저 A, B를 M 대 N으로 한번 내분해 볼래? 라는 거야. 그럼 내 자가 안 내 자니까 그 짤은 너네가 이걸 케이크를 자른다라고 하면 A와 B 안쪽에서 칼질을 하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 딱 칼질을 했더니 여기가 나왔고 이게 바로 M 대 N이더라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점, 이 C점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A좌표를 X라고 두고 B좌표를 Y라고 놨을 때 요 C점은 어떻게 찾냐? 바로 선생님 결론적으로는 이 사이 거리의 M 더하기 N분의 M을 얘가 갖고 가고 M 더하기 N분의 N을 얘가 갖고 가는 거니까 이 전체 길이에 M 더하기 N분의 M을 곱한 거 M 더하기 N분의 N을 곱한 거를 써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럼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 어떻게? 내분점은 둘이 비율을 더한 거 분의 조심하세요. 대각선끼리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MY 더하기 NX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 한번 들어줘 볼게. 예시.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끔 보여줄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야. 너네들 암산도 될 거야. 얘를 2대 3으로 내분해봐. 그럼 당연히 좌표가 몇이어야 돼? 2지. 그 2가 한번 공식으로 구해지나 볼게. 자, 2대 3으로 한번 내분해보자 이거지. 그럼 요 점은 사실은 둘이 더한 것분에 2 더하기 3분의 대각선끼리 곱한 2 곱하기 5, 10 더하기 0 곱하기 3, 0. 그래서 5분의 10 해서 바로 2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1D일 때는 2대 3 자체가 그냥 요 전체 길이의 이 부분만 갖고 가고 3 부분을 갖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2D로 한번 확장해 보자 이거야. 2D로. 자, 이제 2D로 확장했어. 자, 2D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뻔히 보이죠? 왜? 이 그림이 공중에 떠 있거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래서 요 A, B 사이 거리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사실은 되게 쉬운 게 선생님, 제가 1D일 때는 이 공식을 썼는데 2D로 가면 이 공식이 혹시 달라지나요? 라는 건데 달라지는 게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이 그림을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길이가 달라지나? 안 달라지지. 전혀 달라질 일이 없잖아. 내 손이 여기 있을 때 사이즈가 요만한데 요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사이즈가 갑자기 달라져? 안 움직여. 달라지는 게 없어. 면적이나 길이나 크기는 아무리 평행 이동하더라도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잘 봐. 얘를 선생님 공중에 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렸다고 한번 쳐볼게. 무슨 뜻이냐? 요 점이 요 X축과 닿도록 한번 내려볼게. 요렇게. 그럼 모든 점들이 다 내려와서 만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내리면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이야. 그래서 여기를 A 다시라고 하고 여기를 B 다시라고 하고 여기 C면 여기 C 다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신기하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닮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몇 대 몇? M 대 N 이렇게. M 대 전체 닮음은 M 플러스 N이겠지만 길이 B는 M 대 N으로 닮은 B가 나오겠지.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X좌표도 M 대 N, 요 A-와 B-의 Y좌표도 M 대 N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닮음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C점은 결국 X좌표의 닮은 B, Y좌표의 닮은 B와 똑같기 때문에 자, 제가 A좌표를 X1, Y1, B좌표를 X2, Y2라고 잡는다면 요 C점은 X좌표끼리 닮음, Y좌표끼리 닮음인데 그게 M 대 N이었으니까 저 공식을 몇 번 쓴다? 2번 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X좌표끼리 한 번, 대각선끼리 곱하세요.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왜 2번 쓴다? 각각의 좌표가 서로 닮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항상 그냥 2번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바로 내분점 공식이다 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점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M과 N이 어떨 때야? 같을 때겠지. 그럼 같으면 무조건 요 두 개 더한 건 항상 기본값 1대 1이니까 항상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중점일 때는 그냥 이건 특이사항이지. 중점일 때는 M과 N이 항상 1로 똑같기 때문에 2분의 여기다 1 넣으면 X좌표의 합, 2분의 Y좌표의 합이라는 게 나왔던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모르는 친구들은 없지만 아 이것도 사실은 내분점 공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내분점이니까 선생님은 이제 14쪽을 설명한 거고요. 이 책에는 이제 외분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할게요. 자, 갑니다. 외분점. 자, 이거는 이해 가능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왜냐면 교육과정 외니까. 자, 외분점입니다. 몇 분이야? 아직 시간 괜찮아요. 유희야 졸면 안 돼. 재수해서 지방대 간다. 이제 악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악담하면 깨지 않을까? 현우야? 안 깨? 미루야 오늘 안 났어. 울 것 같아. 자, 가볼게. 자, 외분점은 교육과정 외입니다. 자, 간다. 바깥의 자에 나눌 분자의 점이잖아요. 이번엔 제가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A, B가 있어. 선생님,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들도. 왜 교육과정을 왜 뺐다 그랬지? 두 가지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내분점으로 풀려서요. 그러니까 굳이 외분점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그게 내분점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왜 공식을 만들어놨냐. 내분점으로 하나로 알려놓으면 애들은 다 내분점으로 풀 텐데 왜 외분점을 만들어서 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냐가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없앤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질 게 많아요. 얘는 안내자를 썼으니까 M 대 N이면 물어볼 거 있어. N 값이 더 크면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M 값이 N 값보다 작으면 조금만 더 가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요 M 대 N이 비율 관계 숫자만 보고도 어느 쪽이랑 더 멀지, 더 가까울지가 보여요. 근데 외분점은 문제가 뭐냐면 이 M 값과 N 값에 따라서 외분점의 위치가 아예 달라요.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 싸돌아다니고 여기 가까워졌냐 멀어졌냐인데 얘는 바깥에 있을 건데 오른쪽으로 바깥에 있을래? 왼쪽으로 바깥에 있을래를 또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없애자. 왜? 내분점으로 풀면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라는 거야. 하지만 난 너네들한테 가르칠게. 자, 가볼게. 첫 번째,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근데 M 값이 N 값보다 커요. 오케이. 두 번째,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근데 N 값이 M 값보다 더 커요. 이렇게. 같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같을 때는 의미가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외분은요, m값과 n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1대1로 외분해라 이딴 건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이건데, 자, 선생님, m값이 더 크면 어느 쪽 바깥으로 나눠서 잘라질까요? n값이 더 크면 어느 쪽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잘라질까요? 라는 건데, 혹시 어림짐작 해볼래? 이거 센스로 맞히는 애도 있을 것 같아. m값이 더 커.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해라 라고 하면 그 외분점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느낌상. 자, 오른쪽에 있다 손. 왼쪽에 있다 손. 오, 없네. 모르는 거겠지 뭐. 자,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얘가 왼쪽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해라. 그래서 여기를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m, 요만큼이 n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m 값이 더 클 때는 a로부터 더 멀리 갔다가 다시 b로 돌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외분점이 생겨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그려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버랩해서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m 대 n으로 외분할 건데 m 값이 더 짧으면 n 대 더 긴 n.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더라. 얘를 외분점 c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몰라도 돼요. 어차피 왜? 방향이 어디에 있건 누가 더 크건 작건 외분점 공식은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한 4번, 5번 문제에서 교과서 문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A점은 CD를 2대1로 외분한 점이다. A점은 CD를 1대2로 외분한 점이다. 맞은 거 찾으라 그래. 그럼 애들 당황해. 물론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 단어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근데 미리 가르쳤으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 너네들한테. 그럼 요 A점은 요 C점과 D점을 2대1로 외분한 점이야? 1대2로 외분한 점이야? 찍어봐. CD를 2대3으로 외분한 점이야? 아니면은 3대2로 외분한 점이야? 2대3이겠지. 작으면 이쪽 갔다가. 왜? 봐봐. 2칸 대 3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대3으로 외분한 점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요 G는요? G는 CD를 몇 대 몇으로? 2, 3, 4대 3으로 바로 외분한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위치도 사실 외워두는 게 좋아. 아셨죠? 근데 이제 사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분점이 빠졌으니까 사실 이런 문제 이제 못 내고요. 내분점에서만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공식 한번 읊어볼까요? 얘가 됐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 공식만 쓰시면 돼요. 얘를 x, 얘를 y라고 두면 외분점은 저 내분점 공식에서 가운데 보이는 플러스를 다 마이너스로 고치시면 돼요. n-n분의. 조심해. 대각선끼리 곱해야 돼. my-nx다. 요게 바로 외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거 2D로 가도 똑같나요? 네, 2D로 가도 똑같아요. 아까 2D 공식에서 내분점 공식에서 가운데를 다 마이너스로 고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게 교육과정 외의 외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학원 교재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까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쪽까지겠네, 19쪽. 근데 19쪽은 좀 활용이니까 나 한 문제만 풀려볼게. 자, 17번 시작. 17번 시작. 요것도 학교 시험에 항상 나와요.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t 대 1-t야? t 대지 어쩐지 t가 사라져야 되는데. 자,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냐면 3, 4분면이래.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3, 4분면. 자, 갈게. 일단 내분점 구할게. 내분점을 전 C라고 둘게요. 자, 내분점은 둘이 더한 것분의 1분의. 자, 조심하세요. 대각선끼리 곱해야 돼요. 2t 플러스 마3 곱하기 1-t, 컴마. 자, 마이너스 5t 더하기 플러스 1-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어차피 분모는 없으니까 몇 t? 5t-3, 컴마. 마이너스 6t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거지. 근데 3, 4분면이면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모여야 돼요? 그렇지. 따라서 넘기면 t는 5분의 3보다는 작지만 넘기면 6분의 1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범위를 나누래. 예분의 예. 6분의 1분의 5분의 3은 뭐나? 번분수가 안 되네. 5분의 18 이렇게 답을 말해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A분의 B 아니야? A 곱하기 B. 아, 내가 위에 밑에 걸 풀어버렸네. 둘이 곱하면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되니까 답은? 자, 그럼 얘들아 이제 학교 선생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이걸 꼭 내고 싶어. 야, 근데 이거 4등급까지는 다 맞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딱 한 문자를 바꾸면 2등급 후반까지로 그래도 걸러낼 수 있어. 어디 바꾸면 될까? 어디 바꾸면 2등급 후반까지는 일단 털어낼 수 있어. 방금 거 이거는 4등급까지는 다 맞춰. 어디 이게? 진짜 단순한 거야. 아니야, 저 t랑 1-t 안 건드려. 진짜 황당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거? 아니요. 뭘까요? 문제를 바꿔야 돼요. 문제를. 어디 바꿀까? 진짜 황당해요. 저것만 바꿨는데 이럴걸? 뭐냐면 얘요. BA로 바꿔요. BA로 바꿔요, 얘들은. 이거 A, B 아니에요. BA로 바꾼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가 자꾸 암묵적으로 알파벳도 자꾸 알파벳 순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잘 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을 때 지금 얘를 t 대 1-t니까 t 대 1-t로 외분하는 점 우리는 얘를 찾은 거예요. C점을. 근데 얘들아 잘 봐.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를 내가 BA로 고쳤다고 해볼게. 그러면 잘 봐. 어디가 달라지는지 봐봐. 분모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외분점 공식은 어차피 둘이 빼는 건 똑같거든. 근데 요 위에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왜 자리가 바뀌냐? BA를 t 대 1-t면 어떻게 써야 되냐? B부터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를 t 대 1-t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분모가 뭐 분해는? 1분해는 똑같아요. 근데 요렇게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2배 1-t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t 마이너스 5의 1-t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t 플러스 2 컴마 5t가 6t 마이너스 5 얘가 바로 뭐예요? 외분점이에요. 이해 가세요? 왜냐면 이걸 지금 시점을 어디를 기준 잡고 하냐야. 여기서부터 t 대 1-t냐 여기서부터 t 대 1-t냐는 다른 경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게 A, B인지 B, A인지 C, D인지 D, C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는 알파벳 순으로 줘요. A점 주고 B점 줘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밑에 외분점은 BA로 던져줘요. 그럼 애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나 원래 했어. 그럼 바로 다 외분점이겠지. 이 공식을 써서 막 풀어요. 어때요? 마지막에 나온 게 달라요. 엄연히 아예 식 자체가 다르다고요. 좌표의 t에 관한 값이. 근데 여기다가 아싸 해놓고 딱 풀어서 왔더니 이게 또 보기에 있어요. 다선님들은 생각이 있이 보기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게 A, B냐, B, A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전 꼭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 문제 17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거 푸는 친구 있을런지나 모르겠다. 20번 한 번만 풀어봐. 20번. 이게 내분점, 외분점의 활용이거든요. 풀었어요? 맞았는지 난 몰라요. 자, 가볼게. 요 20번을 풀기 전에 위에 있는 거 개념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면 문제풀이 하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할게. 자, 지금 위에 유형, 예제가 몇 번이었죠? 예제? 9번이죠. 문제 한번 읽어볼래? 문제만. AB가 선분 AB가 X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될 때 봐 이렇게 낸다니까. BA라고 주잖아 2번에. 그러니까 애들 당황한다고. AB랑 BA가 맨날 난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다르게 줬다라는 건 문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야. 이번엔 BA가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될 때 라고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공부들은 대부분 A점 줄게, B점 줄게, 요 사이에 있는 내분점 찾아줘 라는 게 대부분이야. 지금 오늘 공부한 건 이게 다야.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 필수예제 9번 유형은 뭐냐면 너 A점 하나 잡았어? 너 B점 잡았어? 얘 M 대 N으로 내분할 건데 그 점이 문제가 뭐냐면 Y축에 의해서 잘려. M 대 N으로. 반대로 너 A점 잡았어? 여기 B점 잡았어? 근데 얘 한번 내분점 찾아볼까? 라고 봤더니 그 내분점이 X축에 의해서 잘려서 나오는 놈이야. M 대 N으로. 근데 그러면 내가 그냥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랑 Y축 또는 X축에 의해서 잘려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풀이는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답이 조금 더 더럽냐 깔끔하냐 밖에 없어. 근데 왜 이게 더 깔끔해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X, Y 좌표가 그냥 엉뚱한 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Y축에 의해서 잘리거나 X축 의해서 잘리는 저 내분점은 무조건 좌표 안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Y축에 의해서 잘리면 무슨 좌표가 0이야? X좌표가 0일 거고 X축에 의해서 잘리는 내분점은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여러분들은 공통적인 내분점 공식은 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분점 써서 나온 이 공식 네모, 세모가 있었다면 첫 번째는 네모, 세모를 말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네모가 0 되는 값을 찾아서 말하면 되고 세 번째는 Y좌표, 세모가 0 되는 값을 찾아서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제가 풀라고 했던 20번 문제는 이제 이 세 개도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오는 거야. 뭐냐? 너 A점 여기 잡아. 여기 B점 잡아. 얘 내분점 찾아봐. 근데 그게 어떤 직선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되는 점이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또 차이점이 뭐냐? 얘랑 똑같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으로.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 네모와 세모가 하필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은 이 네모 세모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위의 점이라는 건 두 글자로 뭐죠? 대입. 항상 저기서 나온 외분점을 바로 저 직선에다 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혹시 여기 수직인가요? 아니요, 이거 수직 아닐 수도 있어요.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부로 서로 기울기가 90도다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라는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써먹어도 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90도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잠깐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